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재학생이시라면은 귀가 따갑게 눈이 아프게 들으셨을 감정노동에 대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이 그리고 우리 뇌교육이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더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1위 하는 게. 그런데 무려 13년 동안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국가 중에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자살률. 다 알고 계시네요. 무려 13년간 2003년 외환위기 때 이래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33명. 매년 한 13,000명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우리보다 살짝 작네요. 2013년 요원 자료인데 2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아예 너무 높으니까 우리나라가 OECD에 자살 통계를 보내지 않고 있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2014년부터는 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통계들을 보게 되면 유사하게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살 왜 할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우울증, 조울증, 기타 등등.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은 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누구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떠나보낼 때 정 혹은 인정에 못 이겨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의 원인은 어디에 기능할까요? 바로 스트레스죠. 자, 21세기 가장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실제 다양한 자살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이죠. 최근에 강북 삼성병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은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있을 때는 자살 및 우울증 위험이 이 정도인데 2개 늘어나게 되면은 6배 혹은 3배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3개 정도 중복되게 되면은 무려 12배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불행한 사회를 무려 13년간 이끌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 많은 직업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느끼죠.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 혹은 대인관계 요인, 고액화 요인, 그 중에서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이 바로 감정노동 직업군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거 좋아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갈등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특히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전화를 받아서 상담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민원 안내를 해야 되는 분들. 자, 물론 좋고 좋은 사회에서는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지만은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이 구입한 어떤 물건이 잘못 실수로 작동이 안 돼요. 전화하죠. 결코 좋은 소리 안 나와요. 저도 감정노동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욱! 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다가 아차, 연구 책임자지.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먹고 좋은 말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감정노동 지역군에 종사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듣기 싫은 언어를 들어야 할까요?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감정노동의 강도가 가장 심한 나라. 감정노동은 결코 나쁜 그 직업은 아닙니다. 감정노동 때문에 발생되는 스트레스가 좋지 않은 거죠.
콜센터 직원들, 그 다음에 마트에 종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최근 보게 되면은 변호사들, 자, 열심히 사시 공부해서 정말 높은 사회 지도층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역시 갑들에게는 감정노동을 당하고 있는 거죠. 검사 마찬가지고 경찰 공무원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은 모두가 감정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살로부터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 감정노동까지 왔는데요. 실제 감정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직무 소진,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자살을 생각해 봤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국은 어딘가 마음의 병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뇌교육, 여러분들 다시지만 뇌교육이 뭐죠?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저는 항상 준비된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내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 두뇌의 작동 원리에 기반해서 인성을 회복하고 창의성을 개발하고 그리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실천 방법론과 교육 체계를 가리키는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뇌교육에 대한 정의이고, 실제 학문적으로 뇌교육이 과연 뭘까요? 라고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기 이전에 10수년 전부터 이러한 가치, 이러한 기반,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실천해왔죠. 그게 바로 뇌교육입니다. 이제 한 6년, 7년 돼서야 이 뇌교육이 학문으로 좀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자, 따라서 실천 학문으로서의 뇌교육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뇌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당연히 개입을 하고 뭔가 홍익을 위해서 실천해야겠죠. 그래서 2015년도에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대병원 내 정신과 신경정신과 연구팀과 함께 감정노동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자, 뭐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론이에요. 우리 심리치료 관련된 문헌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뇌교육 전문가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미 기업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10수년간 뇌교육을 실행하고 가르쳐 왔던 전문가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서 자,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중간, 마지막 단계는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야지만 실제 그들의 감정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한 게 사실 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평생교육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8분짜리 영상 10개가 있는데 이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10수년간의 뇌교육의 노하우, 정신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플러스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자문이 덧붙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게 누구나가 쉬는 시간 5분 동안에 담배 피지 말고 서로 험담하지 말고 스스로 셀프힐링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급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효과 검증을 했죠. 자, 이 프로그램들 실제 뇌교육에서 먼저 몸을 풀고 마음을 풀고 뇌를 풀고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그래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 8주 동안 하루에 10분씩 온라인으로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서 접속해서 따라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정신건강 관련된 지표들에서 매우 우수한, 실제 이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건강 관련된 지수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 토대로 올해는 실제 감정노동 관련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 심시힐링 뇌교육 프로그램을 알리고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체험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730명, 그리고 올해는 2,554명이 교육에 참여해서 실제 너무 많은 기관들이 정말 좋다, 또 받고 싶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주었죠.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이 힘실린 뇌교 프로그램 우수성을 알리면서 동시에 자, 홍익이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당신의 서비스의 제공에 정말 고맙다는 그런 메시지, 문구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던져주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실제 병원, 지하철 등등의 현장에서 실제 병원 서비스, 그 다음에 교통 서비스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간호노동자 근로자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자라는 실천 다짐 캠페인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국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살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동참해온 것이죠. 프로그램의 성과를 통해서 실제 대한민국의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리고 자살률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 2시간짜리 교육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 설문 평가로부터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글들은 올해 교육을 받은 한 2,500명 되는 분들의 어떤 피드백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자, 수많은 기업에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아봤지만 정말 이런 교육 처음이다. 너무 의미 있고 보람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이런 교육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드백. 자, 이런 피드백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실제 뇌교육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정노동 근로자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하지만 또 한 가지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들은 바로 소방관들의 어떤 그 복지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그네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바로 트라우마죠. 또는 경주, 포항의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 역시 트라우마입니다. 즉 재해 혹은 재난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못해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불안장애, 이것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죠. 자, 뇌교육이 스트레스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2015년도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죠. 그 결과를 토대로 저 같으면 좀 더 스트레스가 심한 그런 환자들에게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감정노동 근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대면한 장면에서 경험하고 끝날 수 있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수시로 끊임없이 그 재난적인 혹은 재해적인 사건이 계속 반복 재생되는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잖아요. 따라서 이 프로그램 만들 때 목표는 단순했어요. 15분 동안, 자, 이 프로그램을 듣는 15분 동안만이라도 세상의 고통,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나 자신에게 몰입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분들을 치유하거나 치료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하튼, 자, 이런 뇌교육의 실제 방법론을 가지고서 이런 트라우마 환자들이 정말 잠시 동안만이라도, 하루에 15분 동안만이라도 세상의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역시 현장에서, 뇌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분과 함께 열심히 만들었어요. 정말 그 1초 1초 그 사이의 호흡, 그리고 그 볼륨, 크기,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정말 짜임새 있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이 프로그램은 15분짜리 mp3예요. 즉 편안하게 눈을 감던 눈을 뜨던 자기 자신에게 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서 또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으면 너무 심심하겠죠. 그래서 저희 학교 청장님께서 저술하신 북그림 영상 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트라우마 환자들이 이런 그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틈나는 대로 원할 때 조그만 책자를 펴서 이런 그 행복한 언어들을 좀 들어줄 수 있던 메시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실제 트라우마 환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어요. 이것은 물론 서울대병원을 진행했는데 실제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센터에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112 개별 연락해서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동의를 하신 40명 중에서 최종 남으신 분들은 36명을 대상으로 실제 이 프로그램을 딱 한 달 동안 돌렸습니다. 그 이상 모으기도 힘들었고 비교군 혹은 대우적으로 모으기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트라우마 환자들 모으기도 힘들죠. 그 결과 우울, 불안,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외상 스트레스장애, 이의 각종 지수들, 재경험, 즉 충격적인 사건을 수시로 재경험했던 정도가 감소되었고요. 그다음에 현실로부터의 회피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과하게 각성돼서 불안하는 것 역시 감소되었습니다. 자, 매우 뛰어난 결과 나왔죠. 하지만 N수가, 즉 참여한 사람 수가 작아서 널리 이렇게 퍼블리시 되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어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그 감염노동과 트라우마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통해서 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었었고요. 해외 동향과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뇌교육이 보급된 지 한 10몇 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2014년부터 저희 글로벌 사회대학교 뇌교육 전공에서는 매년 일본 뇌교육협회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멘탈 헬스 세미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실제 일본에서의 뇌교육 이 활동 현황을 같이 공유하고 더불어 우리 한국에서의 뇌교육 현황들을 저희가 초청도 받아서 같이 공유하면서 학생 연수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를 삼았었는데요. 자, 제일 첫 페이지에서 일본 역시 자살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일본에서는 매 시간 한 3명씩 자살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자살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건강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일단 나머지 문제들인데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2015년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 규모를 가진 모든 직장은 의무적으로 매년 직무 스트레스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정노동 사례를 가지고서 멘탈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을 때 당시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NDT의 대표이사 및 관련된 분들이 참 흥미롭다. 한국의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본 사람들은 감정을 남에게 잘 드러내지 않는다.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속으로 가만히 참고 있다가 어느 날 회사에 안 나오면은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NDT 계열사에서 저희 감정노동 프로그램을 일본 뇌교협회를 통해서 실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자, 요 그래프 감정노동 프로젝트 관여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실제 저희가 간단하게 당시 현재 마음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측정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이걸 토대로 다양한 설문도 진행했지만은 실제 NDT 직원들이 왼쪽 좀 부정적이고 우울한 쪽에서 긍정적인 그리고 각성된 이완된 쪽으로 옮겨간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노동 뇌교육 심리실험 프로그램이 역시 좋다는 그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지금 정례화하는 이 교육을 한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2014년도에 그 여자의 내교육 프로그램이 유다라고 하는 그 기업 교육 전문 기관을 통해서 로열티를 받고 수출하고 있죠. 올 10월 달에는 저희 대학교 및 대학원과 MOU를 맺고 향후에 좀 더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내교육을 보급하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저희가 담당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좀 더 넓혀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동안 건강의 문제를 주로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환경적인 건강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올 8월이죠. 올 8월에는 몇 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제 정신건강의 문제를 좀 더 많은 이들에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확장성 있는 심리 중재 프로그램을 보급하자는 것이죠. 자, 현대사회에서 좀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극심한 정신적인 문제로 갈등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다 쉽게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것을 온라인으로 혹은 앱으로. 이게 뭐죠? 딱 저희가 2015년도에 개발한 심리힐링 내교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앞으로 내교육의 발전 방향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실제 내교육,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던 내교육을 좀 정리해서 특정한 타겟층에 맞게 프로그램화한 다음에 그것을 보급하는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타 유럽에서도 이미 한 10년 전부터 미래의 어떤 위험한 요인, 정신건강의 위험한 요인으로 감정의 요인을 잡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벌써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37조, 해소를 위한 비용이 13조 정도 수도권에서만 이미 발생되고 있고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직원으로 인한 피해액 1인당 740만 원 정도이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매년 5억에서 7억 원 정도를 이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향후에 저희 내교육이 직무 스트레스 분야에 나아갈 길이자 방안이고 그런 경로를 지금 저희는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나가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문적인 실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표만 더 보여드리면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자동화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을 직업은 바로 테라피스트. 자,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힐링, 즉 비전문적인 프로그램, 여기서 비전문적이라고 한다면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아닌 일반적인 어떤 상담, 바로 뇌교육 전문가 같은 분들이 실제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담당하지 못하는 분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